안녕하십니까. 설명회 진행하겠습니다. 통합과학과 생명과학 특강을 맡게 된 박헌지입니다. 우선 현재 저는 세움에서 자사고 계열, 즉 휘문고, 중동고, 그리고 한대부고, 그리고 저 이제 다른 학원에서는 이제 외대부고를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자사고 계열의 각각의 이제 학교 통합과학을 가리키고 있는데, 자 해당 내용은 이제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시험 마무리하고 나서 시험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경우에는 적중률 90%, 휘무는 96%, 한대부고는 100%, 그리고 외대부고는 대략 한 96%의 적중률을 보였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해당 내용은 자 왼쪽부터 중동이고요. 그리고 휘문고, 한대부고, 그리고 외대부고의 시험 분석 자료입니다. 해당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URL 치고 혹은 QR 확인하셔서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저는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각각 본 교재와 혹은 제가 직접 이렇게 작성을 했던 이제 주간지에 적중률이나 혹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분석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총 교재는 한 총 세 가지 세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본 교재, 두 번째는 매주 이렇게 과제로 나가고 있는 주간지, 그리고 세 번째는 직보 자료, 직보 자료도 마찬가지 교재화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들이 각각 이제 학교에 따라서 적중률 이제 분석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자료의 경우에는 자 왼쪽의 경우에는 학교 시험 기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거는 본 교재, 그러니까 문제의 유사도를 확인하려고 이 일부 학교 하나 이제 이렇게 모델로 이제 가지고 온 거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직보 자료에서 각각의 유사성을 보였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죠. 영역별로 화학 파트도 마찬가지 거의 유사한 문제가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물리 파악, 물리의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자사고 계열이나 혹은 최근에 통과는 난이도 자체가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즉 교과서가 개정된 이후로 꾸준히 난이도가 우상향하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각의 자료 해석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물리 파트의 경우에도 단순 계산에서 벗어나서 수능형으로 이렇게 문제의 유형 혹은 그래프 해석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화학도 마찬가지죠. 이후로 이제 중화 반응이나 혹은 산과 염기 중화 반응, 그리고 산화 환원 파트에서도 그 내용의 이제 일부 지엽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화학 반식을 표현하기보다 그래프 해석이 굉장히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방학 때 특히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기타 등등의 이제 이런 내용들, 즉 화학의 경우에는 화학 반식을 기반으로 그래프 해석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화학 실험 자료를 분석하는 게 화두가 되고 있다. 두 번째, 물리의 경우에는 그래프 변형 해석 혹은 자료 중심의 자료의 그 사례 중심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시험에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커다랗게 두 가지의 맥락으로 제가 통합과학이나 혹은 생명과학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분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학교 혹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를 가장 먼저 분석하고 그 학교에 맞는 수업을 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렇게 시험 대비를 진행하면서 혹은 학생 방학 특강 때 학생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일반적으로 이제 현재 영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대상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 수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 모두 다 아시다시피 2026년까지 적용되는 대학교 수능의 경우에는 총 20문항이고 30점, 그리고 죄송합니다. 50점 총 30분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즉 30분 동안 대략 한 20문제 많은 이렇게 유형 혹은 난이도가 높은 킬러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들 중에서 되게 중요한 건 바로 타임 어택이라는 거죠. 즉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각 과목별로 특징을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첫 번째, 물리의 경우에는 23학년도의 경우 응시자 비율이 소폭 증가했지만 드라마틱한 상승은 없었다. 반면에 일부의 선생님들은 하락하지 않는 것이 어디냐라는 관측이 있었고요. 두 번째, 화학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능 지원자 비율 자체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계산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또 하나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화학 2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시요. 화학 2에 있는 내용 자체가 아래로 내려왔고 계산이 좀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자 생명과의 경우에는 21년 수능 지원자가 1, 2를 이렇게 기록을 했고,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2등권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다. 그래서 응시자 비율 자체가 상승하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된다. 자, 다음
지구과학은 마찬가지인 거죠. 최근에 인기가 가장 높은 과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의 경우에는 21학년, 22학년, 23학년도에 전체 이제 분석 비율을 하나하나 체크를 했는데 지금 이제 전체 총합은 대략 20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슨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선택 과목의 총 몇 과목? 두 과목이니까 전체 200%를 기준으로 퍼센트를 쟀을 경우에 대략 생명과학은 62%또 하나 63%또 하나 66%로 전체의 지원자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만 선택 비중 자체는 되게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아래쪽에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연도별로 하나하나 확인을 하자면 생명과학은 소폭 증가하고 있고 지구과학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화학과 물리학의 경우에는 각각 평균 3등, 평균 4등으로 거의 행보 또는 약간씩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탐구 영역에 이제 관련된 추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총평 봅니다. 자, 물리의 경우에는 지엽적인 개념이 대폭 감소하였고 학습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자, 이전에는 사실 되게 많은 양들을 배웠었는데 여기 보시면요. 돌림임이나 혹은 케플러 법칙, 또 하나는 뭐 트랜지스터 혹은 뭐 공명이나 기타 등등의 파트들이 다 물리2로 넘어갔고 이 내용에서 이제 축약을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운동량 보존에 이제 포커싱이 됐다. 또 하나 추가된 내용으로는 이제 이렇게 화학 2나 혹은 물리 2에 있던 연력학 파트가 포함되어 있고 용수철로 이 운동량 파트의 난이도를 높이지 않았나라는 말씀 올리고요. 화학의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했죠. 자, 몰 농도하고 가역 반응. 사실 화투를 공부해 본 친구는 알겠지만 몰 농도하고 가역 반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파트인 거고 또 하나 그 아이들이 극혐한다는 동적 평형 파트가 화1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명과 화학을 각각 전공했고 각 과목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입장인데 화학의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생명의 경우는 커다랗게 변한 게 없습니다. 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영양소 파트는 중등 과정에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세포 소기관도 마찬가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으나 생투로 다 이동을 했다. 그리고 물리와 마찬가지 약간 지구과학의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즉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지구학 2 파트에 있는 허블이나 혹은 빅뱅 우주, 즉 통합과학에서 뭔가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은 이 영역에 대해서, 즉 우주 파트에 대한 이렇게 접근이 굉장히 수월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약간씩 어려워하는 파트가 바로 고지적인 거죠. 즉 암석이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는데 그들의 이제 각각의 각도 구하는 거 혹은 지질 구조나 시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반면에 이전에 지구학에서 가장 어려웠던 행성의 운동 파트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청구 좌표계, 뭐 기타 등등에 관련되어 있는 좌표계들이 다 지구학 2 파트로 넘어가서 상대적으로 쉬워졌지만 갑자기 또다시 빅뱅 파트가 나와서 어려워졌다. 그리고 이들은 단순히 지구과학에서 뭔가를 외우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체킹하는 게 아니라 지엽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료 해석 쪽으로 좀 더 이렇게 진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물리의 킬러 문항의 경우에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 역학적 운동 보존과 등가 속도가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중킬러로는 마찬가지 운동량인 거죠. 즉 물리의 경우에는 역학, 전기, 파동 파트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역학 단원으로 킬러 문항에 몰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선행을 하고자 하면 당연히 물리는 역학 파트 진행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 화학의 경우에는 중화 반응, 양적 관계, 그렇죠? 통합과학과 연계가 돼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몰 농도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화투에 있는 내용에 이렇게 내려왔다. 그리고 동위 원소도 마찬가지 지구학 1, 2하고 약간씩의 연계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이들 중에 꼭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거는 화학이 타임 어택이 매우 강한 겁니다. 즉 단위 시간 동안 문제를 최대한 빨리 풀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를 풀고 못 풀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에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생명과학은 이전부터 학부모님들께 항상 말씀드리면 유전이라고 이렇게 외치셨던 건데 중요한 건 그냥 단순히 가계도로 빠지기보다 그 앞에 나와 있는 포인트가 있죠. 그렇죠? DNA 상대량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생명과학은 이제 DNA 상대량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가계도를 분석하거나 혹은 사람의 유전병을 마찬가지 가계도로 분석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온다. 두 번째, 다들 아시겠지만 근수축 파트도 역시 흥분의 전도 파트, 즉 그래프 해석하는 내용이죠. 이 내용 자체가 중킬러로 포함이 되어 있다. 자, 다음
지구과의 경우에는 킬러 문항과 준킬러를 다시 한번 비교하자면 지구과학의 킬러 문항 파트는 별의 물리량 파트 그리고 HR도.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친구들 통합과학 수업을 할 때 이미 HR도를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2학기 버전에 이제 포함되는 엘니뇨와 라니냐 그리고 마찬가지 시험범위 지났지만 허블의 법칙이 킬러와 준킬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유형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파트로 약간씩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반면에 자 물리의 경우에는 타임 어택이 다소 높다. 그런데 포인트가 되는 건 물리의 5개념을 정확히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 올립니다. 두 번째, 화학의 경우에 마찬가지 생명과 같이 타임 어택이 굉장히 강하죠. 즉 단위 시간 동안 이 문제를 풀 수 있나 없나를 체크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자 화학과 생명의 차이점은 화학의 경우에는 그래프나 혹은 도표 해석하는 것, 즉 자료 해석이 메인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생명의 경우에는 신유형, 다시 이야기하면 이전에 있던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뭐 플러스 알파가 되는 내용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반면에 지구과학은 타임 어택이 없죠. 그런데 지엽적인 내용이나 혹은 기타 등등의 내용을 가지고 자료 해석하는 게 메인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듯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현재 우리가 고민해야 될 파트는 각각의 영역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에 대해서 매우 고민이 되는데 이 중 이전에 중등 과정에서 물리나 화학을 선행을 했다고 해서 단순히 물리하고 화학을 수능 과목으로 선택한다라는 건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 올리고요. 생명과 지구과학 역시 뭔가 집중을 해야 된다. 즉 여기에서 지원하는 친구들, 물리와 화학을 지원하는 친구 대비 생명과 지구과학 지원하는 인원 자체가 대략 2배가 되기 때문에 상대 평가에서 아무리 봐도 생명과 지구과학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 이제 기출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을 기반으로 저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통 고등학교 2학년 이제 기출 학교마다 약간 차이점은 있지만 바로 수능 킬러로 넘어가기보다 자, 왼쪽에 보시는 건 멘델의 유전 법칙입니다. 얘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이미 배웠다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생원에서는 거의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원을 배우기 위해서 멘델의 유전 법칙을 모른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거죠. 자, 두 번째. 자, 자극의 전도 파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의 이제 수능 킬러의 경우에는 특정 자료가 나와 있고, 즉 수치화되어 있는 자료가 나와 있고 그 도표를 바탕으로 무엇을 푼다? 즉 그래프를 해석하는 느낌. 이런 게 되게 중요하나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기 위한 선행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명확한 개념을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특히 시냅스를 통해서 자극이 전달되는 것과 뉴런에서 자극이 전도되는 건 상황이 약간 다른 거죠. 이렇듯 유전도 마찬가지 그런 케이스로 정확히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파생되는지에 대한 줄기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 올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23년 이제 기출로 나오고 있는 유형인데 자, 이 친구가 그나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즉 수능 고등학교 3학년 한 3월 모의고사 정도 수준인데 제 교재하고 내용이 거의 같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트렌드 마찬가지 수능 문제로 요약 정리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는데 킬러 문항까지는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잡고 해당 내용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즉 타임 어택을 준비할 수 있는 요소를 키우는 게 이번 방학의 목적이지 않나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마찬가지죠. 수능에서 생명과학은 암기 과목이 이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이 항상 수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료 가지고 그 자료를 마찬가지 해석하는데요. 그래서 근수축도 마찬가지 겨울방학 때 수업을 진행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파트다. 그런데 각각의 이제 요소가 거의 바뀌진 않는 거죠. 그래서 기본 문제 혹은 고등학교 3학년 3월 혹은 고등학교 2학년 11월 모의고사 수준까지는 좀 문제를 풀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 올리고 극단적인 선행 파트 혹은 극단적인 킬러 파트를 푸는데 포커싱을 하면 사실 남는 게 없지 않나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제 수업에 대한 간략한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저는 친구들과 굉장히 소통을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하나하나 뭔가를 이렇게 물어보고 혹은 그에 대해서 이제 질의응답하는 걸 되게 반복하는 이렇게 습관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기타 등등 이제 관리 면에서 이왕이면 모든 걸 다 퍼주려고 하는 성향이고 또 하나 문제편이나 혹은 주관지로 정확히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즉 수업의 전체적인 스타일의 경우에는 친구들과 굉장히 친해진 다음에
유형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자, 두 번째, 일반적으로 수업에 대한 컨셉 자체는 다 수능으로 포커싱 되진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내신을 잘 봐야 된다라는 기준 하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베이스는 강남 3구 혹은 기출 혹은 학교 선생님 현재 맡고 있는 자사고 선생님들이나 혹은 강남 3구의 기출에 어떤 출제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무조건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득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학교 기출 유형을 분석해야 되고 그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필수 문제나 혹은 심화 파트까지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수능 킬러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 이 수업을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제 이제 프린시플이라는 이제 기본 교재 개념서의 경우에는 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문제는 거의 다 개발한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주간지의 경우에 연도별 기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각 연도별로 어떤 기출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이해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20년, 21년, 22년에 이제 각각의 흐름이 있겠죠. 그 흐름을 이해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파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는 편이고, 또 하나 클리닉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클리닉을 매우 강조하고 있고 뭐 시험 대비 기간뿐만 아니라 새벽까지 남아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4번의 경우에 이제 집중하고자 하는데 이는 전주 테스트를 무조건 누적합니다. 다시 갑니다. 자, 오답률 하나하나 확인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틀렸던 부분을 체크하고 마찬가지 누적을 해서 학생의 성향이나 혹은 성적을 분석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이제 그림이 바로 본 교재인 거고요. 주간지 형태 마찬가지 직보 자료다. 그래서 이제 통합과 교재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원 파트를 되게 많이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간략하게 보시면 통과의 이제 기본 내용인데 이 파트는 이제 생1이나 생2에 있는 연계에 있는 문제들 혹은 개념들을 이제 추가하려고 했고, 일반적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바탕으로 플러스 알파 심화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 자료가 이제 제 책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거죠. 즉 시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교과서가 있고 그 다양한 교과서 혹은 문제집마다 각각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특색을 하나하나 섭렵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하나 이제 문제를 하나 선별해서 각각의 이제 흐름이나 스토리를 맞춰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교재에서 나오는 포인트 혹은 어떤 이제 문제집에서 나오는 포인트들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전체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문제풀이 패턴이 이제 유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빠른 시간 동안 정확히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 올립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경우에도 여기는 이제 유전병에 대한 내용, 또 하나는 DNA 상대량과 혹은 세포 분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각각의 요소를 이렇게 명확히 분석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다 흐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인덱스화 되어 있고요. 각각의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 또 하나 어떤 유형이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고 이후로 어떻게 진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모든 수업의 영상은 다 찍고 있고요. 그리고 개념 수업이나 혹은 매주 나가는 이제 주간지 기출 요양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도 마찬가지 다 영상화해서 학생들이 가져가 학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 특히나 이와 같은 내용은 사실 시험 대비 기간이나 혹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 있죠. 각 단원마다 문제가 안 풀리는 포인트 혹은 힘들어하는 포인트를 대략 한 10분 단위로 영상으로 작업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이 영상 작업한 지 한 1년 반 됐는데 총 영상의 개수는 한 1300개 정도 됐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관리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자, 이 친구의 경우에는 이제 시험 대비 기간 전에 프리만 만들어서 뭐 간략하게 설명을 했다. 또 하나 시험 분석한 내용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요. 질의응답이 사실 중요하겠죠. 방학 특강 때는 학생들 이제 질문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저희는 각 영역별 선생님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움에서 수업하시거나 혹은 저와 함께 수업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즉 조교보다도 이렇게 각 영역별 선생님들이 질의응답하고 있고 저 역시 참여 중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내용으로 되게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들, 우리가 수업을 하고 났을 때
잊었거나 혹은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방학 때나 혹은 시험 기간 때 학생들에게 오전에 문자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새벽마다 친구들한테 질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학교 키포인트 마찬가지 문자화해서 전달하고 있다. 그렇듯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과 많이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고 혹은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자, 클리닉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조교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제 대면 클리닉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강사가 맡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저희 연구소에서 대략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클리닉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해당 내용은 이제 뭐 예약이나 혹은 뭐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 하나만 넣어 주셔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 자, 그래서 이제 주중 테스트 혹은 이제 학생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뭐 해상도가 약간 낮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제 문제를 항상 이렇게 인덱스 처리합니다. 기말고사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라고 적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그 문제에서 2주차 정답률이 42%, 3주차 정답률이 44%, 즉 우리 반에 이렇게 정답률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혹은 제가 전달을 정확히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각각 문항별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의 정답률과 이렇게 오답률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2주차 정답률이 뭐 42%, 3주차 정답률이 44%, 즉 문항마다 정답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정리하고 있고요.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내용은 그 전주에 많이 틀렸던 걸 다시 내고 있습니다. 문제 약간 변형을 시켜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전에 논문을 확인한 결과 한 번 틀렸던 내용 3시간 내에 다시 시험 봐도 82% 다시 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정확히 정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건 이제 학생들 시험 대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빠진 친구들 있죠. 그래서 수행률을 굉장히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형광 비율이 이제 낮은 학교입니다. 이제 영상을 신청을 많이 하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테스트 수행률이 84% 정도 된다. 그리고 이렇게 색칠을 되어 있는 부분은 중요도나 혹은 심하네요. 그래서 이 수업이 끝난 다음 수업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피드백이나 보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마찬가지죠. 이렇게 다시 앞 자료 보시면 이제 학생마다 각각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부모를 주차별로 이제 상담하고 있고 학부모님 상담에 대한 이제 피드백 혹은 학생 상담에 대한 상담 내용을 하나하나 누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체킹해서 제가 따로 확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요소별로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즉 형광을 왔는지 혹은 상담했는지 문자 나갔나 혹은 학생 보충 날짜 어떻게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학부모님을 이렇게 관리 시스템으로 이렇게 마련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보시면 이제 이번 시험 때부터 제가 되게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자, 첫 번째, 얘는 이제 일반적인 시험 문제 툴인 거죠. 그래서 이제 누적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보다 보니까 문항수가 뒤로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는데 일정 시간 동안 문제를 풀게 합니다. 앞서 대학 수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때 타임어택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단위 시간 동안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푸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포커싱 돼 있는 건 사실 문항에 대해서 제가 포커싱을 많이 했는데 우리 관리팀과 협의하에 이제 학생 성향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상도 때문에 조금 이제 보이진 않지만 보세요. 요 곤색과 곤색이 많은 친구 혹은 이렇게 파란색이 좀 많은 친구들 있죠. 그래서 학생의 성향을 총 6가지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쪽에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제 판단 오류가 많은 거죠. 즉 오답이 나왔을 때 그 친구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틀리는지 혹은 뭐 이 친구의 경우에는 시간 부족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풀이 시간 자체가 느리고 마찬가지 문제풀이 시간도 느리고 마찬가지 여기 뭐죠? 개인의 자의적 해석이 되게 많은 친구들. 그래서 각각의 성향을 분류한 다음에 그 성향에 맞게 피드백을 진행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사실 이게 오늘 설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다시 정리합니다.
문항에 집중했는데 문항에 집중하기보다 피드백을 하면서 학생의 성향에 이제 하나하나 포커싱하고 있다. 그래서 그 성향이 각기 다르다. 예를 들어서 거의 대부분 거의 비슷한 점수대죠. 여기도 등수, 여기도 등수, 여기도 등수. 대략 한 50명 중에 한 반 정도 되는 거고 50명 중에 반 정도 되고요. 예, 좀 나름 상위권이에요.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데 자 1번과 2번 대략 한 4번이 거의 같은 등수의 친구들인데 그들이 틀리는 요소가 다르다. 어떤 친구는 개념이 부족해서일 거고 어떤 친구는 자의적 해석 혹은 시간 부족해서의 각각의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학생에 맞춰서 맞춤형 클리닉을 진행하려고 노력 중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에 이제 뭐 요약하자면 저는 이번 이제 방학 특강 때 대략 한 4회 정도 통합과학과 생명과학을 세움학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23일 하고 25일 그러니까 대략 한 3시간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총 한 4회 정도 이제 진행을 하는데 통합과학의 경우에는 2학기의 메인 단원인 죄송합니다. 물리 파트와 화학 파트 우선 화학부터 먼저 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물리의 전자기 파트가 진행될 것 같고 생명과학은 이제 같은 흐름상 유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략 한 4회 정도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통합과학의 경우에는 23일 일요일 오후 2시 일요일인 거죠. 그리고 화요일 날 6시 30분부터 대략 한 10시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강의 총 4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앞에 2개의 경우에 거의 화학 파트가 될 거고 거의 대부분 자료 분석이 메인이 될 겁니다. 즉 뭐 개념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 개념을 바탕으로 어떻게 자료가 분석이 되고 그 내용이 정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할 예정인 거고 두 번째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파트 마찬가지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수송 혹은 기타 등등 이제 미래 에너지 파트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켰는데 사실 1, 2, 3가 약간 확장될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선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이제 강남 3구 기출 혹은 통합과학의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자 생명과학은 마찬가지죠. 염색체 그리고 생식세포 형성과 유전적 다양성 그리고 사람의 유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하나 유전병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수업을 할 예정인데 자 보시면 현재 제가 메인으로 꼽는 문제가 대략 515문제입니다. 뭐 약간 더 추가가 될 수가 있겠죠. 본 교재가 515문제고 뭐 예를 들어서 주간지 포함하면 대략 한 1000문제 이상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건 염색체의 분석이 대략 한 7개 정도. 두 번째 생식세포의 형성과 유전적 다양성 즉 DNA 상대량이 이제 메인이 되는 거죠. 이 친구가 한 15개 그리고 사람의 유전 이렇게 7개 유형 마찬가지 유전병 7개 유형 해서 전체 대략 한 40여 개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예정이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방학 스케줄의 경우에는 자 보시면 우리 세움에서 통합과학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요. 세움에서 생명과학 수업 진행하고 일요일날 마찬가지 이렇게 진행한다. 그리고 요 앞타임은 사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오전 타임에 되게 수업을 많이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수업을 다 빼고 이제 온리 피드백에 집중할 예정인 거고 저기 이제 뭐 제 연구소에서 진행하거나 기타 이제 다 학원에서 수업하는 내용 말씀 올립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통합과학과 생명과학 수업 맡겨주시면 제가 커다랗게 2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자료 분석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그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 관리에 굉장히 힘쓰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수업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